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발도상국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 조성에 합의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선진국이 유발했는데 그 피해는 후진국이 떠안아야 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은 중국, 2위는 미국, 3위는 인도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미국이 압도적 1위죠. 그런 탓에 중국은 현재의 기후변화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과거에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 역사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다행히 최근 중국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량 11위인 우리나라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1월 2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XM3 이텍 하이브리드 출시 기념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초대합니다. 자동차 기자들이 뽑은 11월의 자동차 XM3 이텍 하이브리드부터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SM6, QM6까지 지금 홈페이지에서 시승 신청하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추워. 완전 겨울 날씨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아니, 안전해. 렉스턴이 지켜줄 테니까. 11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1.9% 초저리로 고금리 시대에도 안심. 출고가 빠르니까 내년 개별 소비세 인상에도 안심. 올겨울 대비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잠들어 있던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 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얼마 전 영주에 어린이 전용 야외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놀이터와는 다른 놀이터라는데요. 잠시 후 놀이터 디자이너이자 자유놀이 옹호가인 편해문 작가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지역의 철도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얘기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서울 수서에서 출발해서 문경까지 그리고 경북 김천에서 다시 경남 거제까지 가는 각각 중부 내륙철도, 남부 내륙철도, 이 두 내륙철도를 이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문경에서 김천까지 구간을 연결하는 안의 성사 여부 발표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네, 지난 16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중부 내륙철도, 남부 내륙철도의 단절 구간인 문경 김천 69.8km 구간 연결에 대한 예비 타당성 종합평가가 열렸습니다. 예. 이날 평가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강영석 상주시장이 직접 참석해서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를 발표하는 말 그대로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예. 이 구간의 연결은 경북 서부 내륙 지역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 향상뿐 아니라 지역에서 추진하는 혹은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철도 노선 건설의 향배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네. 최초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된 게 약 6년 전인데 앞으로 일주일 정도 후면 사업 성패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말 그대로 운명의 일주일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비 타당성 종합평가가 지난 16일에 열렸고 그 결과가 이제 일주일 후에 열린다는 말씀이시죠? 나온다는. 네, 알겠습니다. 자, 운명의 일주일을 얘기하려면 이 사업이 과연 어떤 사업인지 우선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문경에서 김천까지 단선 전철 건설비로는 약 1조 3,070억 원 정도가 추산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사업 기간은 설계 3년에 공사 5년 등 총 8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 구간의 연결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경북 중부 서부 내륙 지역, 그러니까 뭐 김천, 상주, 문경 등 지역에 물류 수송이 원활해지고 그리고 이 지역 주민 30만 명 정도의 철도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이 노선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노선이기도 한데요. 이미 경상북도와 상주시, 문경시 지역의 정치권 그리고 단체장들이 지난해 11월 기재부와 국토부에 노선 신설의 필요성이 담긴 공동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또 2020년에는 주민 24만 명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24만 명의 탄원서까지 전달됐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쭉 말씀하신 대로 이 중부 내륙 철도가 그러니까 중부 남부 내륙 철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서에서부터 쭉 출발해서 뭐 경기도 뭐 이천으로 해서 충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쭉 뭐 문경으로 해서 밑에 상주, 김천으로 해서 저 밑에 끝에가 거제라고 하셨나요, 아까? 네, 경남 그렇죠? 거제입니다. 거제까지 이렇게 쭉 연결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안 된 구간이 바로 문경에서 김천까지, 그렇죠? 예, 가운데가 그렇죠. 딱 잘려 있어서. 맞습니다. 왜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생각해도. 그렇죠. 당연히 연결을 해야죠. 네네. 자, 이 문경 김천 구간 여기가 아직 통과가 안 된 건데 이 노선이 신설돼야 하는 이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노선이 신설돼야 하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예. 먼저 이 노선 건설이 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철도 계획과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경상북도는 올 초에 이제 올 1월 달에 대구 경북 순환철도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도를 매개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30분 내에 어느 곳이든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예. 이 안대로라면 동대구역에서 출발했을 때 경부고속철도로 구미나 김천으로 이동을 하고 김천에서는 이제 신설돼야 되는 이제 내륙철도를 이용해서 상주 문경을 거치고 문경에서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인프라 개선이 확정된 경북선 철도를 이용해서 또 예천 영주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예. 영주에서는 영동선을 타고 울진으로, 울진에선 동해남부선 KTX를 이용을 해서 영덕을 거쳐 포항으로, 포항에선 다시 KTX를 타고 대구로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대구 경북선을 타면 의성이나 군위, 그리고 이제 중앙선 KTX를 통해서는 앞으로 이제 안동, 의성, 영천, 경주 등 울릉을 제외한 경북 전체가 이제 철도로 묶일 수 있는 노선이 바로 이제 대구 경북 순환철도 노선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게 있군요. 대구 경북 순환철도 쭉 네네. 동그라미 한 바퀴 도는 거네요. 대구 경북. 그렇죠, 맞습니다. 네, 동대구역에서 출발해서 일단은 왼쪽으로 가는군요. 구미 김천으로 이렇게 가다가 상주 문경 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턴해서 예천 영주로 해서 또 오른쪽 울진, 그 밑에 영덕, 그 밑에 포항, 다시 대구로 가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되면 어디서든 주민들이 뭐 30분 내에 1시간 내에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하겠다.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노선들 문경 김천 구간을 제외하고 전부 다 계획이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고속철도 이용도 가능한 곳이고요. 일단은 경북선, 그러니까 문경에서 예천을 거쳐 영주까지 가는 이 55.2km 구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약 2,700억 원 정도인데 지난해에 이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확정 고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경북 북부권에 뭐 상대적으로 낙후된 철도 인프라 등을 고려하면 선형 개량 등의 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 이제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선형 개량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선은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사업이라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문경과 김천 구간의 이 단선철도 건설이야말로 철도를 매개로 해서 경북 전체를 한 바퀴 돈다고 말씀하셨던 그 전체를
30분 단위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플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신설 노선의 건설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 이거 말고 여기에다 더해서 새로운 네네. 신설 노선. 뭐 어떤 노선 신설을 얘기하시는 거죠? 2016년 3월에 이제 경북도청이 지금의 신도시로 이전을 했는데 예. 지금 전국 16개 강력, 그러니까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16개의 육지에 있는 내륙에 있는 전국 16개의 강력자치단체 시청과 도청 소재지 중에서 유일하게 경북만이 도청 소재지를 지나는 철도가 없는 곳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이전했는 충남의 내포 신도시나 전남의 남학 신도시의 경우에는 이제 뭐 철도가 지나고 있는데 예. 물론 도청 신도시에서 안동역과의 물리적 거리가 뭐 한 20-30분 정도에 불과해서 철도가 지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지금 계획하는 노선 중 하나가 이 문경과의 김천 연결을 전제로 하지만 문경에서 분기를 해서 도청 신도시를 거쳐 안동역으로 가는 철도 노선의 건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경에서 도청 신도시를 거쳐 안동역으로 가는 구간의 길이가 54.5km 정도인데 예. 이 구간의 연결이 이루어지면 경북 북부권에서는 중앙선 KTX를 이용해서 청량리역 그리고 1년 뒤에는 이제 내년 연말이면은 중앙선 KTX는 서울역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수서역으로 이렇게 중부 내륙철도를 이용을 해서 수서역으로도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경북 북부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문경에서부터 도청 신도시를 거쳐서 안동역으로 가는 그 노선. 네네. 예. 그러니까 기존 그 경북 아까 그 대구 경북 순환철도 아니라고 하셨죠. 그거보다 이제 네네.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좀 그러니까 안쪽으로 예. 들어오는 안쪽으로 안쪽. 네. 아래쪽으로. 예. 자, 문경까지 오는 중부 내륙철도 건설 공사. 아, 얼마나 지금 진행 중입니까? 그 중부 내륙철도 구간 중에서 서울 수서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약 20km 정도 되는데 예. 이 구간은 이제 기본 계획 수립 중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이천까지 23km 구간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다니고 있어요? 네네. 일부 그래요? 구간만. 광주에서 그리고 이천까지는. 예. 네. 이천에서 충북 충주를 거쳐서 문경까지 오는 93.2km 구간이긴데 이 구간은 지금 문화재 발굴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년 12월에 이제 개통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여기 건설 중에 있는 거군요. 네, 건설 중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천에서 저쪽 경남 거제까지 가는 남부 내륙철도 구간은 지난 1월 달에 이제 건설을 위한 사업 계획, 기본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아, 여기는 아직 예, 착공이 안 들어간 상태고요. 네, 밑에는. 계획은 예. 확정이 됐고 예. 그러니까 이제 문경 김천 구간 연결을 통해서 대구 경북 순환철도의 완성이 또 가능해지고 예. 또 향후에서 문경 도청 신도시 그리고 서울 수서에서 경남 거제까지 내려가는 철도 구상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네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양승진 기자 얘기를 쭉 듣고 있으니까 저희가 뭐 이쪽 지역에 살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 네네. 가운데만 또 단절시켜 놓으면 어떡해요. 하는 김에 그렇죠. 이거 연결해야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뭐 물론 우리 지역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기대 효과가 아주 큰 사업인데 근데 밖에서 보기에 뭐 사업 전망 그리고 뭐 예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네네.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좀 밖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 구간 신설을 위해서 실시한 예비 타당성 평가 과정, 이게 예타 평가라 그러는데 네. 이 과정에서 비용 대비 편익 분석값이 그러니까 네. 기준값이 1.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 0.58 수준에 나왔는데요. 이 말은 이제 경제성이 낮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기준이 아까 1이라고 하셨죠? 네, 1.0. 1을 넘어가야 이거 그렇죠. 이거 좀 비용 편익이 경제성이 괜찮다. 있다. 경제성이 있다 예. 보는 건데 0.58이라고요? 이 사업성 네네. 많이 낮은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당장에 뭐 여기 주민들 아까 말씀드렸던 한 30만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예. 크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예. 그런데 결국은 지역 균형 개발 측면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6일에 있었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있었던 종합평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랑 강영석 상주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 이날 이제 평가에서는 사업 개요, 경제성 분석, 정책성, 기대 효과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예. 경상북도와 상주시 등은 이제 낮은 비용 편익 분석 결과를 상쇄할 수 있도록 당장의 경제성에 얽매이지 않고
균형 개발 측면에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요. 이거 뭐 국가 이 사업이라는 게 경제성만 보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토 균형 개발 측면을 좀 강조하고 있는 우리 단체장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최종 성사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는 겁니까? 그 16일 날 있었던 예비 타당성 종합평가에서 기준점 0.5를 넘길 수 있을 거라는 이제 희망 섞인 전망이 이제 지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 경제성 평가는 좀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이 높이 평가될 만해서 좀 뭐 이제 기준점을 넘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0.58이라는 거는 비용 편익 분석 BC. 그렇죠. 그게 이제 0.58이고 이제 종합 평가가 나오는 거죠. 네네. 이거는 이제 0.5를 넘길 수 있다. 네. 이 기준점이 0.5예요. 이거는 1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 실제로 보면 2019년에 강주 송정이랑 전남 순천을 잇는 단선 전철 건설 사업이 이번 건과 유사하게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값은 상당히 낮았는데 여기도 경제성은 없겠죠, 당연히. 네. 예. 예비 타당성 종합평가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지, 그다음에 뭐 지자체의 추진 의지 이런 점들이 담겨서 높은 득점을 받아서 이제 사업이 이게 추진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지역에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종합평가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르면 다음 주 28일 일주일 뒤고 뭐 늦으면 다음 달 초쯤 해서 기재부에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열리는 이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2016년에 포항과 안동 간의 국도 4차로 확정 사업 이후 6년간 대규모 SOC 분야에서 예타 통과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번에 반드시 이번 사업이 통과돼야 지역 발전에 새로운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이제 지역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늦어도 뭐 12월 초까지. 예. 그 결과 나오면 바로 또 좀 보고를 해주세요. 우리 지역민들에게 예, 후속 보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안녕하십니까. 안동시 사회적기업협의회장 황찬영입니다. 안동시 사회적기업 일동은 투명한 경영활동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주된 경영방침으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과 공정을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지난 토요일이었죠. 이틀 전 영주시 서천둔치에 새로운 놀이터가 개장했습니다. 아이하고 느낌표 있고요. 신나 강바람 놀이터인데요. 기존에 흔히 볼 수 있는 놀이터와는 사뭇 다른 놀이터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기도 했다는데요. 놀이터 디자이너이자 자유놀이 옹호가죠. 편혜문 작가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편혜문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또 연결 이렇게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편혜문 작가님이 안동에 머무신 지가 한 20년 정도 되셨나요? 네, 얼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년, 저랑 좀 비슷하신데. 20년 안동살이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그 아이들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저희들 경관들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로 지내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이들 키우기 제일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이. 네네네. 네. 자, 지난 주말이었어요. 영주시 서천둔치에 특별한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어제 아주 흐뭇한 미소로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일단 장소는 그 영주의 그 서천둔치에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영주에 있는 시민들과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어린이들의 어떤 생각들을 담아가지고 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어린이 놀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좀 잘 담은 좀 경북에서 뭐 저희가 처음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 참여해서 실제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까지 하는 그런 놀이터로서는 좀 저희들이 좀 남다르게 그렇게 만든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만에 준공이 된 거군요. 네. 아이들의 생각도 담아내셨다고 하는데 그 왜 놀이기구가 꽤 많았잖아요. 뭐 짚라인도 어제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데 제일 인기 있었던 놀이기구는 뭐였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그 주변에 어린이들 사는 곳 가까이에 보면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도 있고 공원에 있는 놀이터 있고 그런데 조금 뭐랄까 좀 획일적이고 좀 비슷한 것들이 좀 많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놀이터를 만드는데 우리 어린이들의 생각들을 담은 놀이터를 만든다고 하다 보니까 디자이너에 참여한 어린이들께서 제일 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 잘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좀 놀이터에서 물을 좀 펑펑 좀 모래나 흙이랑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컸었고요. 물하고 흙이요? 물하고 모래하고 모래. 물, 모래, 흙을 마음껏 갖고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예. 저희들 주변에는 지금 놀이터들이 보통 탄성 포장이 깔려 있고 모래는 이제 다 치워지는 그런 추세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저희들이 넓게 잘 반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들이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조망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 한 4층 정도 높이가 되는 8m가 조금 가까이 되는 그런 그물로 올라가서 이렇게 서천둔치 강변과 주변을 이렇게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잘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물로 된 8m나 되는 혹시 위험하진 않나요? 혹시 아이들이 떨어질 만한 위험이라도? 네네. 이제 그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층층이 이렇게 격자 무늬로 이렇게 위까지 쭉 한 1m 간격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린이들 위에서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1m 이상 떨어질 수가 없는 그물에 당연히 걸리고 되는 사실은 여러 아이들이 동시에 가장 작은 곳에서 어린이들이 어떤 도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검증되고 안정된 그런 놀이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잘 됐네요. 예. 여기 이제 안동에 20년 사셨는데 영주 서천둔치에다가 놀이터를 지으셨는데 안동에는 지으실 생각 없으신가요, 혹시? 당연히 안동에서도 이제 그런 시에서도 놀이터에 대해서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 움직임들도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저번에 그 선거 때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모두의 놀이터 함께 시민과 어린이와 함께 만드는 모두의 놀이터 그런 작은 공약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차차 조금씩 이제 저희들이 시간들을 조금 가지면서 안동에도 아마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이 놀이 공간들이 차츰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놀이터 하면 이제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공원 놀이터라든지 이게 좀 작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제 그 서천둔치에 있는 이 놀이터 보니까 강변 서천둔치에 쫙 해서 규모가 상당히 넓고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놀 수 있는. 그래서 네네. 저도 안동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동도 강변이 넓은 데 많잖아요. 네네. 그런 데를 좀 개발해서 했으면 참 좋겠어요. 네네. 네, 주차장도 저희들이 좀 넓게 지어놓고. 예. 네, 영주를 좀 시작을 해가지고 예. 좀 북부 지역 전체에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지 경북에 지금 어떤 뭐 출생률이랄지 여러 가지 인구 어떤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이 모두 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좀 친화적이고 어린이들한테 친절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놀이터는 너무나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터가 사실 아이들 키워본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들 놀이터이기도 하고 또 어른들, 엄마 아빠들의 어떤 쉼터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들 예. 네네. 놀이터 이제 그 디자인하고 이제 실제 설계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이제 가장 크게 교류한 게 놀이터는 뭐 어린이들한테 당연히 친절한 그런 당연히 만들어줘야 되고 사실은 그 함께 오시는 양육자분들께서도 조금 그 공간에 오래 머물려면은 그런 어떤 쉼터라든가 뭐 벤치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모두의 어떤 충실한 그런 공간으로 일단 영주는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여름에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그늘 쉼터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그렇죠. 예. 네, 저희들도 아마 그 사진을 혹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늘로 된 그 이제 삼각형이랄지 사각형 그 그늘을 굉장히 그 넓은 한 2,000평 정도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전체가? 공간에 그늘막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우, 잘하셨네요. 예. 네네. 예. 자, 이렇게 아이들의 의견을 직접 담아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어린이들한테는 아마 이 지금 놀이터를 영주시 어린이들은 함께 만들었던 친구들은 굉장히 큰 뭐 기억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보통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또 공간이라든가 어린이들 위한 장소를 좀 보면은 조금 그런 장소에 어린이들이 좀 맞추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인 그런 모습들인데 사실 저희들 놀이터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꾼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놀이터가 어린이들의 놀이 욕구에 맞추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생각과 어떤 관점의 전환들이 좀 이루어진 그런 놀이터다 보니까 어린이들도 저도 어제 이틀 동안 계속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어린이들도 그렇고 양육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이 좀 큰 것 같은 그런 말씀 좀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날씨도 포근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들 오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혹시 대략 오셨나요? 뭐 그 놀이기구들이 있는 장소들이 한 8개, 9개 정도 되는데요. 그곳에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 안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멀리서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서로 찍고 그랬는데 뭐 하여튼 저희들 놀이터에서 모실 수 있는 그 최대 인원 정도로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인기 있는 놀이기구 줄들 많이 섰겠네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러면 주말에. 뭐 짚라인 같은 경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게 하나를 만들면 너무 이제 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영주에 지금 가셔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가 좀 두 줄로 탈 수 있는 동시에 2명이 탈 수 있는 짚라인을 설치를 했습니다. 2명이요? 2명이 탈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라인이 2개라는 거죠. 라인이 2개 이렇게 동시에 2줄로. 그러다 보니까 좀 확실히 뒤에 어린이들 트래픽이 확실히 줄어들고 그렇죠.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요. 아우, 이럴 줄 알았으면 저희 좀만 일찍 만드시지. 저희 아이들 좀 어릴 때 좀 만드시지. 네, 앞으로 좀 많이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고. 자, 우리 편혜문 작가님께서는 위험이 아이를 키운다.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 아이들은 놀기 위해 세상에 온다. 뭐 이런 책도 내시고 상당히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쭉 강조해 오셨습니다. 저도 무척 공감하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 놀이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모습들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 논다 그러면 뭐 게임이나 많이 하고 핸드폰 만지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 왜 중요한 걸까요?
논다라는 것은 사실 어렸을 때 가장 좋은 기억이고 그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이후의 삶들을 저희들이 좀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렸을 때 놀면서도 즐거웠던 기억들이 부족했다고 했을 때 그 이후의 삶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난관들이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죠.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남다른 얘기 하나 말씀 좀 드리자면 저희 서천에 지금 만든 강바람 놀이터는 공용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공용 와이파이. 네네. 그러니까 놀이터 전체가 어린이들이 만약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뭘 하고 싶다라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들한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서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어야 되고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뭘 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곳에 이제 그런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한 까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놀이터가 아주 남다르고 어떻습니까 매력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린이들이 잘 조절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양쪽 모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너희들 여기 와서 게임만 하고 있을 템 있어봐. 이런 거군요. 여기 이렇게 재밌는 놀이기구가 많은데 과연 게임만 하고 있겠냐 이거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고루 잘 보이고 있는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놀이터군요. 예. 네네. 자, 그리고 우리 편혜문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이들은 다치고 멍들 권리가 있다. 위험한 놀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 좀 오해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위험한 놀이터가 필요하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주 제가 한 20년 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그런 것들인데요. 저희들 팬데믹 겪으면서 아마 보시고 요즘에도 기후 변화든가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아주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어떻습니까? 그런 이런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아주 없는 그런 시대를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적으신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변화가 있고 좀 낯설고 불확실성이 넘치는 이런 것들이 좀 될 텐데요. 근데 실제로 지금 어린이들 가까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너무 뭘 조심하게 하고 만지지 마, 올라가지 마, 그건 안 된다고 했자니 이런 일들이 너무 이제 저희들 아이들 키우는 속에서 너무 이렇게 많이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위험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거 저희 걱정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데 그 둘 사이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고 어떤 어려움과 위험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정말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런 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새삼스럽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너무 과잉 보호를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과잉 보호하고 있다. 요즘 학부모님들은 좀 다치면서 크는 거잖아요, 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서천에 있는 놀이터가 아이들 다치게 방치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하게 도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놀이터보다는 모래를 보통 30cm 정도를 깔면 합격을 준다면 저희는 60cm를 깐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이제 그런 충격들에 대해서 훨씬 더 2배, 3배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과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이고, 영주시에서. 네네네. 자, 지난 주말에 개장한 영주 강바람 놀이터. 자,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어떤 놀이시설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일단 영유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초등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아주 모래 놀이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물로 올라가는 높이 올라가는 그런 걸 할지 그다음에 바구니 그네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좀 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구니 그네를 할지 특히 또 저희들이 보면은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길게 가로로 용그네라고 해가지고 여럿이 가로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네라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설치를 했고 암벽도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요. 여러 가지 물놀이 기구랄지 모래놀이 기구랄지 이런 것들 두루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평일이랄지 주말에 혹시 안동으로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경북 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덜 어린이들하고 같이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실제로 좀 보시면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고 다음 주말에 확 몰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네네. 저희들이 뭐 예. 저희들 그런 부분들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예. 이제 그 안전 뭐 요원도 저희들- 있죠, 거기. 상시 배치하죠. 네, 저희들 그 놀이터 활동가가 이제 상주하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런 부분들 아이들이 혹시 놀다가 혹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소하게 까진다거나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럿이 많이 이렇게 함께 오시는 건 되게 좋은데 그곳이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들, 다른 집 아이들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똑같이 그런 양육자의 그런 마음으로 저 아이들도 우리가 배려를 해주고 저 아이들도 우리가 지켜주고 저 아이들한테도 친절하게 그렇게 서로 이렇게 친절한 그런 모습들이 좀 놀이터에서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네. 이렇게 계속 오늘 인터뷰하는 내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네요. 고맙습니다. 자, 지금 뭐 영주를 시작으로 해서요. 적어도 우리 경북 북부 9개 시군이 있거든요. 이 방송 나가는 곳이. 네네. 한 곳씩은 좀 설치해 주시죠. 슬슬 앞으로. 아이고, 저는 제가 그거 하는 건 아니고,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봉화에서는 내년에 하나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됐어요, 봉화. 네네네. 봉화나.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도 하나씩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경북에서 그 어린이들이 뭐 놀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부족해서 뭐 떠나거나 뭐 이런 일들은 좀 없도록 저희들이 좀 아이들 키우기에 좀 풍부한 그런 놀이 환경들을 갖추는 거 함께 좀 여럿이 좀 고민을 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놀이터 디자이너 편혜문 작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